이번 강의에서는 시나리오를 통해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스토리지 서비스와 백업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VPC를 하나로 구성하고 VPC 안에 웹서버 기능을 하는 버추얼 서버들을 생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버추얼 서버에는 디스크가 부족하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블록 스토리지 하나를 연결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블록 스토리지 구성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파일 스토리지를 설명하기 위해 웹1 서버와 웹2 서버에서 이미지나 데이터를 함께 저장할 수 있는 파일 스토리지 FSXX를 구성하여 파일 스토리지 사용 방법과 스냅샷을 통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의 백업 과정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해야겠죠. 이미지 파일들을 외부에서 서비스하기 위해 OBJXX라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생성하고 KR 웨스트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또한 해당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DR을 위해 KR 이스트 1의 OBJ와 UI라고 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재해 복구 시나리오에 대해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버추얼 서버에서 백업한 데이터를 통해서 복구하는 시나리오이며 복구가 완료되면 버추얼 서버 하나가 생성됩니다. 이제부터 복구 시나리오를 통해 어떻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백업하고 복구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버추얼 서버의 블록 스토리지를 연결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즉, 웹1에 블록 스토리지 VM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우선 콘솔 화면에서 블록 스토리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위치를 선택하고 블록 스토리지 VM을 상품으로 선택합니다. 이후 상품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블록 스토리지 이름을 입력하고 해당 블록 스토리지를 연결할 버추얼 서버를 선택합니다. 적용할 서버를 선택한 후 추가할 블록 스토리지의 크기를 선택하는데 블록 스토리지의 크기는 최소 4GB부터 최대 12TB까지 제공됩니다. 다음으로 해당 블록 스토리지의 암호화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처럼 체크를 하면 해당 블록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이렇게 블록 스토리지를 생성하면 블록 스토리지 목록에서 상태가 액티브로 표시됩니다. 그러면 실제 서버나 버추얼 서버에서 데이터 디스크로 추가된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미 용량도 할당되었고 실제 서버에도 연결된 것으로 보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상태로는 아직 OS에서 인식하지 못합니다. 파티션을 나누고 파일 시스템 포맷 및 마운트하는 작업을 거쳐야 비로소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보이는 화면은 GPC에 외장 하드디스크를 추가할 때 케이블만 연결된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버추얼 서버에 연결된 블록 스토리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화면을 통해 리눅스 명령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lsblk라는 블록 디바이스들의 리스트를 보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lsblk 명령어를 리눅스에서 루트 권한으로 시행하게 되면 이처럼 화면에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화면과 같이 SDA와 SDB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 디스크는 이미 SDA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 디렉토리로 마운트되어 SDA와 운영체제 디스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한 디스크는 이처럼 SDB로 표시됩니다. 화면에는 4GB로 나와 있는데 이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추가 디스크가 인지된 것입니다. 즉, 연결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마운트가 될까요? 먼저 파티션을 나눠야 합니다. 리눅스에서는 fdisk 명령어로 파티션을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fdisk 다음에 내가 사용할 디바이스명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fdisk dev sdb와 추가한 디스크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다음으로 p 명령어로 현재 파티션 정보를 한번 확인한 후엔 새로운 파티션을 생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티션 타입은 프라이머리로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디스크 섹터에서 마지막 섹터까지 디스크 전체 용량을 사용하겠다고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w 명령어로 이 파티션 정보를 저장하고 나옵니다. 이제 파티션이 생성되었다면 해당 파일 시스템을 생성해야 합니다. 윈도우는 NTFS로 포맷하여 사용하는데 파일을 포맷하는 것이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 작업입니다. 명령어 mkfs.xfs, xfs 파일 시스템은 리눅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이제 방금 생성한 파티션을 포맷하겠다고 설정합니다. ext4나 xfs를 선택하여 파일 시스템을 포맷할 수 있습니다. ext4로 포맷하고 싶다면 mkfs.ext4 명령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처럼 파일 시스템 포맷까지 완료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전 반드시 마운트 명령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윈도우에서도 디스크를 추가하는 경우 해당 디스크를 어떤 드라이브로 연결할 것인지 선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하는 작업이 리눅스에서는 마운트라는 명령어로 이루어집니다. 마운트 명령어로 내가 방금 만든 파티션을 앞서 만들어둔 데이터 디렉토리로 연결합니다. 그럼 데이터가 마운트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요. 마운트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눅스나 유닉스 운영체제에서 파일 시스템이나 외장 하드디스크, USB, 드라이브 같은 이동식 장치를 특정 디렉토리, 마운트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에 연결하는 작업이 마운트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마운트 작업을 완료하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df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화면처럼 dev sdb1이라는 파티션이 4GB로 정확하게 데이터 디렉토리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중에 버추얼 서버를 리부팅하게 되면 마운트했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운영체제가 재부팅되었을 때도 해당 데이터에 있는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체제가 재부팅되어도 마운트되게 하려면 리눅스에서 etc 디렉토리 밑에 fstat 파일에 해당 마운트 지점과 어떤 디바이스에 연결할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즉, 디바이스명, 마운트 포인트, 파일 시스템, 마운트 연결 우선순위 등 정보를 입력하면 리부팅 후에도 해당 데이터는 여전히 4GB로 마운트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블록 스토리지는 아이스카시 드라이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운터 전에 네트워크 서비스가 기동되어야 합니다. 이 옵션이 바로 넷데브 옵션인데요. 아직 네트워크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네트워크를 통해 디스크를 연결해야 되니 연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올라온 후에 마운트하는 것을 옵션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 넷데브 옵션으로 이 옵션을 fstab에 추가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일 스토리지를 통해 버추얼 서버들이 공유 폴더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공유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웹1과 웹2 이렇게 두 대의 서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서버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파일 스토리지로 FSXX가 생성되어 있죠. 이 파일 스토리지를 통해 각각의 서버들이 하나의 폴더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콘솔 화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품에 가서 파일 스토리지를 생성하면 해당 파일 스토리지의 이름, 볼륨명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볼륨이 동일한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중복 체크 후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가바이트 단위로 용량을 입력하고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는데 프로토콜의 경우 리눅스는 NFS, 윈도우는 CIFS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이 파일 스토리지의 백업을 위해 스냅샷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스냅샷은 자동으로 생성할 수도 있으며 특정 주기에 따라 매일 또는 매주 특정 시간에 스냅샷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보존할 스냅샷 개수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28개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파일 스토리지는 기본으로 암호화해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파일 스토리지는 일종의 NAS 스토리지, 즉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입니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통해 마운트해야 하고 항상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파일 스토리지를 생성하면 항상 마운트하기 위한 IP 주소가 제공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해당 파일 스토리지를 사용할 적용 서버를 지정해야 합니다. 적용 서버 리스트에서 마운트할 서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파일 스토리지 적용 서버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버추얼 서버에는 파일 스토리지가 연결되긴 했지만 아직 사용하기 위해 마운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실제 서버에 접속하여 파일 스토리지의 IP 주소와 볼륨을 서버에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운트 t NFS, 리눅스이기 때문에 NFS를 쓰고 그 후에 IP 주소, 파일 스토리지에서 만든 볼륨 이름을 마운트 포인트인 FSXX로 마운트합니다. FSXX는 해당 서버에서 미리 생성되어 있어야겠죠. 연결이 완료되면 df 명령어로 확인할 수 있는데 파일 스토리지 IP 주소의 볼륨 이름이 1GB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ls 명령어를 입력해 봤을 때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 파일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터치 명령어로 data.txt 파일을 생성하고 다시 ls 명령어를 실행했더니 data.txt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버추얼 서버에 접속하여 마운트를 수행합니다. 이때 파일 스토리지를 마운트하고 동일한 마운트 포인트와 동일한 IP 주소의 파일 스토리지 볼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마운트가 완료되고 df 명령어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해당 볼륨이 마운트된 것을 확인합니다. 해당 볼륨으로 이동한 후 ls 명령을 했더니 두 번째 서버에서는 실제로 파일을 생성한 것이 아닌 동일한 파일 스토리지만 공유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운트하였더니 data.txt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파일이 공유되었다는 것으로 첫 번째 서버에서 만든 파일이 두 번째 서버에서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일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파일 스토리지를 통해 두 서버에서 하나의 마운트 포인트로 파일 스토리지를 사용했는데 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이면 백업을 해야 합니다. 이때 스냅샷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백업하고 원격지에 DR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스토리지는 DR과 스냅샷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냅샷을 사용하면 특정 시점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볼륨 단위로 복구할 수도 있고 파일 단위로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파일 스토리지 DR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파일 스토리지 상세 메뉴에 접속하면 DR 사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팝업 창이 표시됩니다. 이 팝업 창에서 어느 위치에 DR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DR용 볼륨명은 기존 파일 스토리지의 볼륨명에 DR이 붙어서 생성되고 동기화 주기는 5분, 1시간, 매일, 매주, 매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일을 선택하면 매일 밤 11시 59분에, 매주는 일요일 밤 11시 59분에 동기화됩니다. 그리고 매달은 매달 1일 밤 11시 59분에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DR을 생성하면 파일 스토리지 목록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DR 생성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점으로 파일 스토리지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스냅샷을 생성해야겠죠. 스냅샷 스케줄을 통해 스냅샷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은 파일 스토리지를 만들면서 생성할 수도 있고, 만약 파일 스토리지를 생성할 때 설정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상세 페이지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스냅샷 생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냅샷 사용을 선택하고 스냅샷 용량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만약 파일 스토리지 복구 기능을 사용해서 특정 시점으로 복원하려면 복구하려는 스냅샷 리스트를 파일 스토리지 상세, 스냅샷, 복구 목록에서 확인 후 액션 컬럼에서 복구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냅샷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 파일 스토리지 상세에 접속하면 스냅샷 복구 목록 탭이 있을 겁니다. 이 탭을 클릭하면 스냅샷이 생성된 시간별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스냅샷을 통해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복구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복구 버튼을 클릭하면 복구하시겠습니까? 라는 확인창이 표시되는데 이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복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파일 스토리지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면 파일 단위 복구 사용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 단위로 복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파일 단위 복구 사용을 클릭 후 파일 스토리지가 마운트된 서버로 들어가서 마운트 폴더에서 다 스냅샷으로 접속하면 주기별로 스냅샷된 폴더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폴더 내에서 각 시점의 파일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과 디렉토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필요한 파일을 찾아서 복원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해서 버킷을 생성하고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큰 개념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고 그 안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생성하는 것은 버킷을 생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파일을 버킷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도 가용 영역의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 장애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럼 DR 사이트인 KR리스트1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DR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생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생성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KR 웨스트를 선택하고 상품을 신청합니다. 다음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사용할 버킷명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objxx로 지정합니다. 이는 버전 관리, 암호화, 접근 제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전 관리는 DR을 통해 버킷을 동기화하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버전 관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SE S3 암호화 키 방식과 AS256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암호화하여 저장할 수 있죠. 또한 접근 제어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들어오는 IP 주소를 통한 외부의 접근에 대해 허용한 IP에서만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제약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퍼블릭 IP를 허용하려면 퍼블릭 IP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화면 예시에서는 임의로 프라이빗 IP로 등록하였고 설정할 퍼블릭 IP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서버 자원 허용은 해당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할 자원, 버추얼 서버, 베어메탈 서버 혹은 클라우드 하둡 중에서 선택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는 세 가지 접근 제어의 방식을 제공합니다. 첫째는 VPC 외부에서 접근을 허용할 때 외부에서 접근하는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둘째는 VPC 내부의 상품에서 접근을 허용할 때 해당 상품을 등록합니다. 셋째는 온프레미스 또는 다른 프로젝트의 VPC에서 퍼블릭 네트워크를 경유하지 않고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접근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VPC와 다이렉트 커넥트, 트랜짓 게이트웨이, VPC 피어링으로 연결하고 VPC에 VPC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이 VPC 엔드포인트를 오브젝트 스토리지 접근 제어에 등록해주면 프라이빗 접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버킷에 접근할 서버는 버추얼 서버, 클라우드 하둡과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이 중 가동 중인 서버 중에서 접근을 허용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버킷을 선택하고 파일을 업로드하여 외부에 공유할 수 있겠죠. 폴더 리스트 탭에서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여 내 PC에 있는 파일을 하나 클릭합니다. 만약 이 파일을 외부인에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려면 권한 수정을 하면 됩니다. 권한 수정에서 익명 사용자 파일 다운로드 허용을 체크하면 이 URL을 알고 있는 누구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정보에 들어가면 해당 URL이 표시됩니다. URL 주소가 표시되기 때문에 복사한 URL을 웹 브라우저에 붙여 넣으면 방금 업로드한 이미지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DR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앞서 생성한 OBJXX라는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FSXX가 KR 웨스트 지역에 있고 DR 지역이 KR 이스트 1에 있습니다. DR용 볼륨은 OBJ와 UI로 생성할 겁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DR 동기화를 위해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상세 메뉴에 접속하여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동기화 이전의 파일들은 동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DR 동기화를 설정하기 전에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아키텍처 가이드 파워포인트 파일을 업로드했습니다. 다음으로 DR을 위해 DR용 버킷을 미리 생성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DR용 버킷을 DR하기 위한 원격지 위치에 미리 생성해 두는 것입니다. 버킷 이름은 OBJ와 UI로 설정하고 반드시 버전 관리를 사용하므로 체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접근 제어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본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DR 동기화를 클릭해야 합니다. 그 후 DR 위치를 선택하고 해당 버킷을 선택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때 DR용 버킷이 미리 생성되어 있어야 버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아키텍처 가이드 파워포인트 파일을 미리 생성했었죠. DR 동기화를 한 후 샘플.txt 파일과 샘플2.txt 파일을 원본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버킷에 생성하였습니다. 동기화가 이루어지면 DR용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도 동일한 샘플.txt와 샘플2.txt 파일이 동기화됩니다. 그런데 DR 동기화 이전에 존재하던 파일은 동기화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R 동기화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이후에 업로드된 데이터만 동기화합니다. 기존 데이터를 동기화하려면 별도로 기존 데이터 동기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백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웹원에 블록 스토리지를 하나 추가했었는데 이 상태에서 해당 버추얼 서버를 백업할 것입니다. 버추얼 서버를 백업하면 기존에 보유한 모든 데이터를 전체 백업하는 풀 백업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백업에 대한 복원을 하면 백업용 버추얼 서버가 새롭게 생성됩니다. 백업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원하는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버추얼 서버와 동일한 위치를 선택한 후 백업 서비스를 클릭하고 상품 신청을 합니다. 다음으로 상품 신청을 클릭하면 백업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백업명을 입력해야 하고 중복 여부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백업 종류와 백업 대상을 선택해야 하는데 버추얼 서버를 백업할 것인지 다른 상품을 백업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 후에 백업 대상을 클릭하고 백업 서버를 선택합니다. 백업 서버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서버를 선택하고 백업 서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백업 데이터를 저장할 백업 저장소와 보관 주기를 설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위클리로 2주에 한 번씩 백업을 하고자 한다면 어느 주에 백업할지 선택하고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업에 대한 DR을 사용해야 한다면 DR 사용 옵션을 체크하면 됩니다. 이렇게 백업이 완료된 후에는 백업 스케줄 수행 이력에서 데이터들이 제대로 백업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업 스케줄 이력에서 백업 일시와 완료 시간을 통해 백업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버 장애로 인해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백업본을 복원해야 합니다. 스케줄 수행 이력을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백업된 것을 확인한 후 백업 복구 대상에 접근하면 이전에 백업이 이루어진 스케줄에 맞게끔 백업 복구 대상도 함께 표시됩니다. 스케줄 수행 이력이나 백업 복구 대상은 정상적으로 백업된 데이터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업 복구 대상에서는 어느 시점에 백업본으로 복구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백업 복구를 클릭하면 복원할 버추얼 서버의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버추얼 서버명을 입력하고 중복 체크를 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복원이 완료되면 버추얼 서버 목록에서 복원된 버추얼 서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앞서 입력한 복원 VM명을 확인할 수 있고 복원된 버추얼 서버에서는 원본 버추얼 서버와 동일한 사용자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 이미지를 사용하여 복원하면 서버의 호스트 네임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IP 주소는 신규로 할당받게 되죠. 동일 서브넷에 속한 신규 IP 하나가 할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스텀 이미지로 복원하게 되면 IP와 호스트 네임 모두 신규로 할당됩니다. 앞서 복원된 버추얼 서버는 IP가 바뀐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로드 밸런서, 시큐리티 그룹, 파이어월 등과 연계된 서비스에서 해당 IP 주소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와 백업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